이상화된 자기와의 동일시를 끊지 못했던 게 극단적인 선택을 이르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얼마 전에도 좀 연예계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사실 정말 심심치 않게 종종 들리는 소식인 것 같아요. 연예인분들의 이제 극단적인 선택, 자살 이런 소식이 사실 연예인이란 직업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되게 좋은 직업이잖아요. 많은 젊은 친구들이 꿈꾸는 직업 중에 높은 순위에 있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고 사실 그 어떤 직업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받고 연예인은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정말 커다란 사랑을 받고 또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저는 장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거를 좀 간접적으로 느꼈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외국 가수가 콘서트 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가서 봤는데 이제 마지막 곡을 부르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관객들이 난리 나잖아요. 앵콜, 앵콜, 앵콜 이러는데 이제 그 가수가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마이크에 대고 쉿! 이러는 거예요. 관객들이 갑자기 눈치가 보여서 왜 저러지? 그래서 조용해졌어요. 딱 조용해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한국말로 소리 질러! 딱 이러는데 수만 명이 갑자기 와! 이러는데 관객인 제가 옆에서 봐도 와, 막 소름 돋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무대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 커다란 그런 감정을 느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콘서트 하고 나면 수익도 엄청날 거고 그리고 그 콘서트를 하면서 자기가 받는 어떤 긍정적인 정서 경험도 클 거고 여러 측면에서 모자랄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정신분석학에서도 신경증이라는 정신병의 어떤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거든요. 신경증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정신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환청이나 망상 같은 어떤 극단적인 증상이 아니라 뭐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질병을 이렇게 묶어서 이제 신경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신경증의 원인을 실제 나와 내가 그리고 있는 나의 갭이 크면 클수록 그런 증상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갭을 만들어내는 가장 커다란 직업 중에 하나가 저는 연예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또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유명을 달리하신 그 고 전미선 배우 분이 예전에 했던 그 언급했던 말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줬는데, 스쳐 지나가는 말인데 저는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그 말이 너무 확 꽂히더라고요. 어떤 말인가요? 어떤 말이었냐면요,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살짝 안 좋은 생각도 했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인가 보다. 뭐 전미선이라는 사람 그냥 한 명 없어지면 이 세상 그냥 다 넘어가는데 안 살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라는 말을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좀 예사롭지 않게 들렸어요. 어떤 측면이냐 하면 그 살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한 근거가 전미선이라는 사람 한 명 없어져도 이 세상 그냥 다 넘어가지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를 그렇게 짠 거잖아요. 근데 그 인과관계에 어느 누구를 넣어도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실 극단적으로 대통령이 없어져도요, 우리나라 돌아가요. 무슨 그 대기업 총수 없어져도요, 그 기업 잘 돌아가요. 솔직히 저 없어져도 이 세상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요. 초연쌤 없어져도 그럼요. 이 세상 바뀌는 거 없고 그 누구한테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죽고 싶은 이유가 됐다라는 것, 그 안에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럼 그 생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세상에 되게 특별한 존재고 중요한 사람이고 이런 이상화된 자기와 자기를 동일시했던
그런 어떤 무의식 저편에 깔려있던 그런 심리적인 일이 있지 않았었나. 물론 제가 전미선이라는 배우랑 깊게 상담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가설이고 추측에 불과한 건데, 그래도 어쨌든 요 말로만 봤을 때는 이상화된 자기와의 동의시를 끊지 못했던 게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이르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상화된 자기와 동의시하는 게요, 정말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되게 깔려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는 되게 워커홀릭이셨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와 자기를 끊임없이 동의시해요. 근데 현실에서 나는 늘 그거보다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럼 또 더 노력해요. 계속 나를 현실에 살고 있는 나에 맞출 생각을 하지 않고 이상화된 무엇,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끊임없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워커홀릭에 빠지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이상화된 자기를 만들어 놔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착하고, 그러면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아니고, 그러면 난 자책을 하게 되고, 남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스스로는 난 아니래요. 이상화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와 동일시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정신건강을 해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고, 이게 심해지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룰 수 있는 되게 정신의학적으로는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오늘 공유를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우성 씨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금사빠인가요? 유현진한테도 빠지고 정우성 씨한테도 빠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우성 씨가 되게 멋있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멋있어요. 네.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그 예전에는 제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우성 씨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만은 아니구나. 결국 사람에서 풍겨져 나오는 건 외모뿐만 아니라 그럼요. 내면의 단단함이 있어서 저렇게 아우라가 느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말이냐면, 누군가가 바라는 정우성이 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정우성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래의 내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이상화된 자기를 만들어 놓고 그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그 갭이 나에게 정신병적 증상을 일으키고 힘든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된다 라는 걸 좀 아시게 된다면, 내가 바라는 일준, 내가 바라는 박초연을 찾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정우성 씨 사랑합니다. 갑자기? 기쁜 고백. 맞아요. 어떤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설정한 그 틀에 오히려 내가 얽매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상적인 상은요, 절대 현실에서 도달할 수 없는 목표예요. 맞아요. 그거랑 동일시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그냥 실패로 귀결되니까요. 사람은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나라 정신건강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닐까. 정우성 씨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확실히 연예인분들이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는 거는 사실이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한번 터져 나오면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응급실에 뭐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직종에 계신 분들이 더더욱 본인들의 마음에 관심을 많이 갖고 마음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컨텐츠에 공감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